2008년 11월 28일 서울 종로구의 한 공사 현장에서요, 굴삭기를 동원해서 작업하고 있던 도중에 건물 지하의 흙구덩이에서 사람뼈로 추정되는 백골 수십 개가 한데 뒤섞인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 인부들과 굴삭기 운전자분들은요, 작업을 중단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을 해서 바로 수사에 착수를 했는데요. 경찰들이 조사를 한 결과 사건 현장에서는 총 15구가량의 시신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에 경찰들은요, 처음에 이 발견된 유골들이 토막살인이라든지 아니면 무언가 살해가 된 뒤에 이곳에 이제 시신이 유기된 것이다, 뭔가 강력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에 뭔가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수사를 진행했어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요, 당시 이곳에서 발견된 시신들은 강력사건과 연루된 것은 아니다라고 나왔습니다. 뭔가 살인이라든지 어떤 일에 의해서 살해가 된 사람들이 이쪽으로 시신이 유기된 게 아닐까, 사건이 아닐까 생각했지만 뭔가 그럴 만한 단서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경찰들은요, 이 사건을 단순 변사 사건으로 검찰에다 송치를 했는데요. 이 경찰분들 입장에서는 이 변사자분들, 유골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한국 전쟁 당시에 국군 전사자분들로 판단을 했어요. 전쟁 당시에 사망한 분들이구나. 왜냐면 이 시신이 발견된 종로구 일대, 그리고 인근에 위치해 있는 성북구 그 도남동의 미아리 고개라는 곳은요, 6.25 당시에 서울로 침투하던 이 북한군의 남침 경로였대요. 그러니까 서울을 함락하려는 이 북한군이랑 그리고 이를 필사적으로 막으려는 대한민국 국군 간의 이제 전투, 되게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 역시도요, 이 현장에서 발견된 유골들이 아무래도 국군 전사자분들인 것 같다라는 점에 이제 주목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감식단 분들이 이곳에 이제 파견이 됐고요, 시신들을 현장 조사 및 신원 파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조사를 하다 보니까 좀 뭔가 이상한 거예요. 보통은 적에게 사망한 국군 전사자분들의 유해라면 이 유골이 발견된 곳 근처에서 탄피라든지 아니면 뭐 계급장이라든지 뭔가 전투복이라든지, 뭐 전투복이 발견 안 되면 뭐 단추라든지 뭐 군장의 부속품 같은 뭔가 전쟁에 관련 유품들이 현장에서 함께 발견되는 게 보통인데, 전쟁으로 인해 돌아가신 분들의 유골이다라고 하기에는요, 이 사건 현장, 이 시신 주변에 탄피라든지 전쟁 관련 유품들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에서는요, 이 조사를 시작한 지 14일 만에 이 현장에서 발견된 유골들은 국군 전사자분들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철수를 했어요. 거기에다가 이 시신에서는요, 직접적인 사망 사인이 될 만한 총상, 아무래도 전쟁을 하게 되면 총을 맞고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머리 두개골이라든지 이런데 총상이 있기 마련인데, 현장에서 발견된 이 유골들에서는 총상이라든지 어떤 외상의 흔적들이 아무것도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 이제 전쟁할 때 보면 군인분들은 보통 청년 그리고 장년층 남성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대학로에서 발견된 백골들은요, 어린이 그리고 여성들의 유골이 함께 뒤섞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전쟁 현장에 어린 아이나 여성들이 나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경찰들은요, 이 발견된 유골 변사자들이 옛날에 뭐 일본군에 의해서나 뭐 인민군이 저지른 인민재판 혹은 학살, 옛날 막 일본이 우리나라 또 학살도 많이 했잖아요. 뭐 학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한 집단 처형으로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에서 내린 결론과 마찬가지로요. 집단 처형, 학살 등으로 희생된 민간인인 거는 아닌 걸로. 왜냐면 학살이다라고 하기에도 뭔가 유품들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것으로 인해 희생된 민간인임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아무것도 안 나온 거예요. 그리고요, 보통 이제 집단 처형을 한 후에 바로 감회장이 된대요. 감회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학살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감회장이 되기 때문에 인체의 형태가 잘 보존이 된다고 합니다. 인체의 형태가 잘 보존이 된대요. 그런데 이 대학로에서 발견된 변사체는요, 유골이 한데 뒤섞여져 있었어요. 다 섞여져 있었어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절단된 흔적이 보였습니다. 민간인이다 하기에도 뭔가 단서가 없고, 전쟁 중에 사망하신 분들이다 라고 보기에도 여러 가지로 단서라든지 유골의 형태가 맞지 않고, 학살에 당한 민간인 희생자다 라고도 보기에도 뭔가 유골 형태가 맞지 않고, 다 안 맞는 거예요. 또 다른 추정은요, 사건 현장 인근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있었어요. 여기 지금 이곳에서 이제 발견이 됐어요. 근데 위에 보시면 서울대 병원이 있죠. 이 서울대 병원 의과대학에서 해부 실습을 하고 버린 시신이 아닐까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해부 실습하고 괜히 땅에다가 막 묻어놓은 거 아닌가? 그래서 경찰이요, 해방 직후, 우리나라가 해방이 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남아있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실습일지, 해부 실습일지를 다 분석을 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본 결과 해부 실습에 쓰인 시신은요, 모두 자체적으로 장례를 치렀고요. 그리고 화장했다고 기록이 돼 있었다고 해요. 즉,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해부 실습을 한 후에 이제 유기한 시신은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죠. 참, 국군 전사자분도 아니고, 이 병원에서 시신을 유기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옛날 일본 이런 시대 때 학살을 당한 시신도 아닌 것 같고, 일반 민간인 시신이다라고 하기에도 뭔가 단서가 나온 게 없어요. 그렇다고 또 민간인이다 하기에도 이상하기도 하고요. 왜 일반인이 왜 그렇게 그러면 한 대 뒤섞인 채로, 절단된 채로 왜 그렇게 매장이 되어 있었겠어요? 결국 경찰은요, 유골을 국가수에 인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수가 조사를 시작한 결과 이 발견된 유골의 두개골, 이 두개골 일부에서 이제 의료용 있죠. 의료용 톱에 의해서 절단된 흔적이 좀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이 변사체가 유기된 현장이요, 과거에 경성제국대학이라는 이 대학의 의학부 강의실과 그리고 대학병원 사이에 공터였다라는 걸 밝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시신이 여기서 발견이 됐어요, 유골들이. 근데 국가수에서 막 조사를 하다 보니까 옛날 과거에 경성제국대학이라는 이제 대학의 의학부 강의실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경성제국대학의 병원, 대학병원이 또 여기 있네. 그리고 그 사이에 공터였는데 그 공터에서 유골이 발견이 된 거예요. 이 점을 근거로 해서 2009년 3월 26일 이 대학로에서 발견된 백골들은 옛날 경성제국대학 의학부에서 해부 실습을 하고 유기한 시신이다 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경성제국대학, 뭐야 경성제국대학이? 라고 이제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여기서 경성제국대학이라는 곳은요, 옛날 1923년에 일본이 서울에다가 설립한 대학입니다. 그런데 국가수에서 수사를 한 결과 이때까지의 수사 결과를 뒤집는 결론이 나왔어요.
경찰들은요,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유골이 15구 정도였으니까 당연히 사망자 역시도 15명이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수에서 확인을 한 결과 사망자가 15명이 아니라 28명이라는 거예요. 이 현장에서 발견된 유골은 총 28명의 유골이다. 지금 제가 화면에 보여드리는 게 국가수가 발표한 조사 내용이에요. 지금 글에 보시면 이 아래쪽에 병변이라고 있습니다. 병변. 여기서 이 병변이라는 거는요, 병의 흔적을 조사한 거예요. 그런데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나왔죠. 병의 흔적, 이런 게 특별한 게 나온 게 없다. 발견되지 않았다. 지금 보시면 성인 16명, 청소년 1명, 그리고 어린이 유아 포함 11명. 이렇게 해서 20명이 넘어요. 그리고 변사자의 사망 시점은 50년 내지 100년 전후로 굉장히 옛날에 사망하신 분들인 거예요. 그리고 유골과 함께 동물의 뼈가 일부 섞여 있었고, 그리고 약간 토막난 흔적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가족들 사이도 아니고 외상도 없었고 병변도 없다. 경찰은요, 옛날에 일본 제국에 의해서 벌어진 약간 생체 실험, 일본이 옛날에 진짜 우리나라에 오만 짓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옛날 당시에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데려다가 생체 실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희생되신 희생자분들을 이곳에 막 묻었던 게 아닐까? 아니면은 국가수의 의견대로 경성제국대학의 의학 전문 학교에서 우리나라 사람들로 해부 실습을 했고, 그 후에 이제 버려진 시신이나 혹은 인체 표본이지 않을까, 그런 쪽에 이제 염두를 두고 조사를 계속했어요. 그런데 이 발견된 유골들에서는 별다른 생체 실험을 한 듯한 그런 흔적도 나오지 않았고요. 좀 지금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유품들도, 어떠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옛날 이제 경찰 조사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요, 옛날 당시에 경성제국대학 출신자가 있었대요. 이 유골이 발견되고 조사를 받은 사람들 중에. 그런데 그분이 진술하기로는요, 유골이 발견된 곳에 어린아이 유골들도 10구가 넘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출신자, 경성제국 이제 이 대학의 출신자분이 얘기하기로는 아이 시신을 해부한 적이 없대요. 이 대학에서는. 성인 해부를 하면 했지 아이를 해부한 적은 없습니다. 해방이 된 후에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제 실험에 쓰여졌던, 해부 실습을 했었던 이 시신들을 한국식으로 이제 장례를 치르고 서대문구 홍제동의 화장장에서 화장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매장 안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수사가 다시 뒤집혀졌습니다. 경성대학 해부 실습도 아니라는 거죠. 어린아이 유골이 발견됐는데? 그리고 제대로 장례 치르고 했다는데? 그거 좀 그렇다고 해서 생체 실험도 아니었어요. 병변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체 실험을 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국군 전사자도 아니에요. 국군 전사자도 아니고, 일본군에 의해서 학살을 당하신 분들인가? 그렇다 보기에도 학살을 당하면 보통 감회장을 하는데 이렇게 시신이 훼손되진 않는데요. 그러니까 좀 맞지가 않아요. 학살되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일반인 분들이라고 치면, 일반인 분들이 왜 그럼 이곳에 이렇게 묻혀져 있지?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요, 시신이 경성제국대학 의학부에 의해서 유기되었다라는 이 국가수의 발표에 따라 이 사건은 내사 종결이 됐습니다. 그냥 이렇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좀 찝찝하게 끝난 거예요. 정확하게 밝혀진 게 없어요. 그냥 우선은 그냥 그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버린 겁니다. 이 발견된 유골들은 관할구청에 인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때 발견된 28구의 시신은요, 이름이 누구인지, 도대체 왜 이곳에 묻히게 된 건지 아무것도 모른 채로 무용고자로 분류돼서 행정처분이 되었다고 해요. 여기서 행정처분이 됐다라는 거는요, 이 발견된 뼈들은 화장이 됐고,
향후 10년간 이제 이렇게 유골함에 보관된 후에 10년이 지났을 때 일괄 매장되는 걸 말한다고 합니다. 행정처분. 2019년도쯤에, 지금 현재죠. 이번 연도쯤에 이 화장된 유해 보관 기간이 만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연도가 지나면 그냥 매장이 되는 거죠. 이 28구의 유골들은. 끝내 누군지도 밝혀지지 않은 채로. 서울의 한 대학로에서 발견된 28구의 시신. 국가수에서 확인을 해봤을 때 이분들이 시신이 처음 발견된 그곳에서 사망을 하신 게 아니라요. 다른 곳에서 사망을 하신 거예요. 이 28명의 사람들이. 그런데 그러니까 사망을 한 거는 다른 곳에서 사망을 했는데 이 사망한 시신들을 다 걷어가지고 시신이 발견된 곳에 다 묻은 걸로 이제 추정이 됐어요. 이해하셨나요? 이분들은 처음부터 28명의 사람들이 이곳에 사망을 한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사망을 했고 다 그 다음 시신을 걷어다가 땅을 파서 그곳에다 묻어가지고 매장을 한 걸로 추정이 된다고 나왔거든요. 도대체 이 28구의 유골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서울 대학로에서 발견된 의문의 백골들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